안녕하세요. 김하영 변호사입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니까 이혼을 많이 다루기도 하죠. 근데 이혼 소송에서 궁금해들 많이 하시는 게 오래 걸린다던데 이게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혹은 내가 이혼을 당하는 입장에서 하기 싫을 때 얼만큼 시간을 끌 수 있는지, 이런 점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이혼 소송 기간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게 평균이라는 게 이제 뭐 내 사건이 되면은 의미가 없긴 한데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근데 이제 최근에는 가정법원에 사건이 많거나 아니면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서는 1년 이상 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1심에서 끝나면 또 1년이지만 그게 2심에서 가면 6개월에서 1년 정도 더 걸리기도 하고 하니까, 사실은 이혼을 해서 주민등록을 정리하는 단계까지 나아가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게 사실입니다. 많이들 들어보시는 것 같아요. 이제 이혼에는 조정에 의한 이혼이 있고, 그다음에 소송에 의한 절차가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쉽게 좀 설명을 드리면, 조정은 당사자 간의 의사의 합치를 이뤄내는 거예요, 이 절차 안에서. 소송은 판사가 판단을 해주는 거죠. 당사자들은 주장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임의조정이라고 해서 당사자 두 분이 이제 조정길에 나와서 두 분이 이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혼을 할 것인지, 뭐 내가 너에게 재산 분할을 얼마 주고, 그다음에 위자료는 뭐 얼마 주고, 그다음에 뭐 아이들은 이렇게 양육을 하고, 이런 게 의사의 합치가 잘 이루어지면 조정조서라는 거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조정조서를 작성하게 되면 그건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로 모든 절차가 끝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스무스하게 잘 이루어지면 그 기간이 현격하게 단축될 수 있긴 합니다. 대신에 이렇게 잘 될 줄 알고 일단 조정을 해봤는데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소송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조정 기간에 했던 어떤 기간들은 없었던 것처럼 날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소송 기간이 더 길어지면서 당사자들이 더 힘들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1심에서 이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일단 2심 가자 해서 2심 또 가고, 이런 경우까지 합치면 기간이 원래 예상했던 기간보다 뭐 3배, 4배 길어지는 경우도 많죠. 그러니까 저는 상담을 할 때 이게 상대방의 의사가 사실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하고 다르니까 지금 이혼을 하는 건데, 상대방이 이렇게 조정이 될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조정 절차를 진행했는데 상대방은 전혀 딴소리 하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사건 했을 때는 당사자분이 말씀하시면 저는 다 믿어드리니까, 그래요? 거기까지 합치가 되셨나요? 그래서 상대방실에 연락을 해보거나 하면 전혀, 그거는 다 옛날 얘기고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 이제는 그렇게 돈을 줄 생각이 없다, 이러면서 이제 다툼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면 사실은 조정은 무의미하죠. 그러면 그냥 처음부터 소송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소송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합의 이혼이라고들 많이 하는데, 실제로 이제 법률적인 용어는 협의 이혼 확인 신청에 의한 이혼, 줄여서 우리가 협의 이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재판상 이혼, 조정 이혼,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겠죠. 이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에 따른 이혼, 그냥 협의 이혼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협의 이혼은 부부가 이혼에 합의를 하는 거예요. 완전히 일체해서. 그래서 서로 사인하는 거죠. 그래서 법원에 그 내용을 적어서 신청을 하고, 이혼 숙려 기간이 지나면 이혼 숙려 기간을 거쳐서 이혼 의사가 확고하다, 그러면 이제 법원이 이혼 의사 확인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3개월 내에 이혼 신고까지 마치면 이혼이 성립되는 거죠. 실제로 이런 부분이 계셨었는데 깜빡하고 이 기간을 넘어가 버린 거예요. 서로 했겠거니 아무나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무효가 돼서 다시 하신 분도 계세요. 그래서 반드시 이 기간 안에 꼭 이혼 신고까지 마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과정이 이제 원만하면, 우리 이혼을 할 때는 서로 정해야 되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원만하게 되면 사실 협의이혼이 제일 좋죠. 소송 비용도 아끼고 기간도 줄이고 숙려 기간 지나고 출석만 잘 하시면 협의이혼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저한테 뭐 문의를 주시거나 이러신 분들이 협의이혼 얘기를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뭐 금전적 부담도 그렇고 이게 소송까지 해야 되나, 뭐 돈도 아깝고 이래서 많이들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한테 이제 문의를 하시면 이혼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재산 분할을 어떻게 받을지, 뭐 양육비는 어떻게 할지, 이런 거를 물어보시면서 그 원만하게 협의이혼이 되기라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협의이혼이 되려면 서로 나눌 게 없거나 그냥 정말 우리는 주민등록만 정리하면 된다, 그 경우가 아니면은 사실 협의이혼이 어려워요. 왜냐면 위자료 100만 원, 200만 원 가지고도 막 피 튀기게 싸우는 게 이혼인데, 협의이혼은 그 모든 과정에 두 분이서 합의일체를 이뤄야 되거든요. 근데 결혼 중에도 우리가 합의일체가 안 되는데 협의이혼 시 합의일체가 될까요?
될까요? 전화도 잘 안 받아요. 그런 부분이 많아요. 전화도 안 받는다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협의이혼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소송이혼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더 많아집니다. 그럼 이 경우에 유책 배우자는 대부분 위자료 청구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만큼 위자료를 준다 그러면 협의이혼이 가능할 수 있죠. 근데 위자료를 안 주거나 깎으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럼 협의이혼 안 되죠. 일단은 상대방은 내가 위자료까지 주는 마당에 이거를 순순히 내어줄 사람도 별로 없고 아니면 날짜를 차일피일 미룬다거나 아니면 계속 말이 달라진다거나 이렇기 때문에 순순히 이혼 절차에 협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쉬운 사람이 계속 전화해서 우리 언제 확인 날짜인데 법원에 꼭 그날 와야 돼. 올 거야, 안 올 거야. 그럼 뭐 그날 회사 가야 돼. 뭐 연차를 못 내. 막 이러면서 핑계를 막 대면서 차일피일 미루는 거예요. 특히 상대방이 이제 유책 배우자긴 한데 이혼은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더 그렇겠죠. 일부러 안 나와요. 나온다고 해놓고도 안 나오고. 그러면 또 한두 달 뒤로 또 이게 출석하는 날짜가 또 미뤄지거든요. 그러면서 계속 이제 버티는 거죠. 그러면 협의이혼이 당연히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비추하는 건 아니지만 상대방이 위자료를 얼마 주겠다 통장에 쏴주지 않는 한은 저는 사실은 그렇게 막 추천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잘 안 돼요. 실제로 기간만 길어지고 잘 안 돼서 별로 이렇게 추천해드리지는 않고, 다만 여기서 그래도 확실하다 이번에는 남편이 뭐 혹은 배우자가 얼마를 주기로 했다 이렇게 하면 그냥 조정을 신청하시라고 해요. 그러니까 조정을 신청하면 임의 조정이라고 해서 당사자들이 나와서 거기서 조정조서를 작성하면 그게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혼 소송보다는 훨씬 빠르고 그리고 협의 이혼보다는 좀 더 확실하고, 그리고 당사자가 꼭 출석을 안 해도 되는 것이 큰 장점이거든요. 협의 이혼은 당사자가 모두 출석을 해야 되지만 조정 이혼은 대리인이 출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빨리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오히려 조정에 의한 이혼 을 조금 더 추천을 드리죠. 이 비슷한 경우에 그러니까 계속 상대방이 말을 바꾸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저도 이제 그런 경우를 대리하는 점이 있는데, 이혼에 나아가기 직전에 뭐 내가 미안하니까 뭘 줄게, 미안하니까 뭐 뭘 약속을 막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 약속이 이혼을 할 때에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이혼 소송을 하게 되면 그 전에 약속했던 거, 그러니까 뭐 재산 분할이 내가 너에게 50%를 줄게 했던 것도 소송에 가면 50% 안 됩니다. 30%, 20% 그렇게 바꿔도 재판부는 그 말을 다 들어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번 뱉은 말이니까 다 지켜야 된다. 이게 구속되는 게 아니에요. 재판에서는. 재판이 되면 이제 객관적인 사실 그 주장에 의해서 다시 판단을 하는 것이지, 그 전에 한번 내뱉은 말을 상대방이 꼭 지켜야 된다. 이게 강요받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말을 바꾸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에 협의이혼을 하시면 이게 협의이혼에 서명을 하고 출석을 할 때까지 그게 지켜진다는 보장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협의이혼은 사실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요. 저는 한 10%? 아니 5%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는. 물론 이제 저에게 오시는 경우에는 대부분 협의이혼이 잘 안 되니까 오시는 경우도 많고, 협의이혼을 바라지만 상대방이 계속 말을 바꾸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아시면서 질문을 하기 때문에 저는 협의이혼보다는 그런 경우에는 조정이나 소송에 의한 절차 그렇게 가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냥 이혼 자체만 하는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재산 분할은 얼마 받는다, 야육비는 얼마 받는다, 자녀는 누가 기른다, 위자료는 얼마 준다, 여기까지를 다 이혼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여기까지를 다 이혼을 하려면 상대방과 다 합의가 맞춰지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다 받아들여 줘야 되는데 이혼하는 부부가 그걸 다 맞추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최단기간 이혼하려면 합의를 빨리 이루어내야 되는데, 사실상 이 합의는 당사자 간의 대화만으로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분쟁, 싸움이 막 커지고 감정 싸움이 많아지니까요. 그래서 최단기간 이혼하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하시는 것이 결국에는 시간과 돈을 다 줄여주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